안녕하세요. 살롬. 100세 시대 건강의 파수꾼인 비타민C에 대해 우리 서로 알아가 봅시다.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타민C를 복용한 후 몸의 변화로 너무 놀랍고 비타민C의 대단함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릎이 아파 늘 파스나 진통제, 통증 완화 크림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도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심장 쪽 통증과 마스크 쓴 이후로 호흡 곤란도 있고 두통까지 있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신체 나이가 80이라는 결과에 충격이 컸지만 무엇이든 많은 것과 큰 것은 좋은 것이라 위로하였지요. 코로나로 인해 칩거 중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 이항재 박사님의 진심 어린 비타민C에 대한 연구와 복용을 권장하는 것과 백신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비타민C 복용만으로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정보에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복용 일주일 후 매일 밤 파스나 통증 완화 크림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느새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심장이나 호흡 곤란, 두통까지도 없어져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친척들에게도 비타민C 복용을 홍보하며 이번 설에 설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변에 더 많이 알리지 못해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의 생각보다는 저의 체험과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인들이 듣고 정보를 얻어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비타민C를 복용하여 다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내 몸에 유익한 것들을 선별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항재 박사님의 비타민C 이야기 저서 내용 중에 운동과 비타민C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으로 들으시고 또는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첫 시간, 운동과 비타민C.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비전문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물으면 대개 우물쭈물하고 만다. 운동의 궁극적 기대 효과를 거창하게 말한다면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가능성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적극적인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 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극한의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보자. 이때 황급히 달아나야 한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에서 나타나게 된다. 심한 경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궁극적인 문제에까지 이를 수 있다. 몸의 기능 면에서 볼 때 운동으로 몸이 단련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생존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심장의 기능이 뛰어나 심한 운동을 해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양의 혈액을 근육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폐활량도 월등히 높아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요구되는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해줄 능력도 갖추고 있다. 반대로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거의 기초 대사량 정도로만 사는 사람은 심장과 폐 기능이 치명적으로 위축되어 극한 상황이 닥치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 밖에도 운동에는 다른 많은 효능이 있다. 예컨대 운동을 하면 격렬성의 크기에 따라 다소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땀을 흘린다. 우선 심리적으로 운동을 통해 흘리는 땀이 주는 상쾌함은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가치에 수긍할 것이라 본다. 이렇게 운동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이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생리적으로 땀은 뜨거워진 몸을 식히는 물리적 현상이다. 인체가 땀이 날 정도로 뜨거워지면 우리 몸의 가장 말단에 있는 작은 혈관까지도 확장되어 몸의 구석구석에까지 혈액이 공급된다. 그래야만 피부를 통해 대기로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동을 하면 열 발산을 위한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 결과적으로 각종 혈구, 세포가 몸 구석구석에까지 공급되어 우리 몸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대사의 결과로 생성되어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각종 노폐물을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분명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든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운동은 어느 정도 땀을 흘릴 수 있는 정도로 적당한 시간 이상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이란 다름 아닌 유산소 운동을 말한다. 그러면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서 건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운동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몇 달 전 국내 한 스포츠 의학 연구소에서 매우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 전후에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섭취하도록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그 결과를 관찰한 것이다. 수주일 동안 실험한 결과 비타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말초 혈액 중 자연 살해 세포의 기능이 항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면역 기능이 감소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운동을 할 때 증가된 에너지 요구에 맞춰 에너지를 생산 및 소모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보다 많은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운동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1964년 동경올림픽에 참가한 단거리 육상 선수 중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유해산소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파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파리의 날개를 떼어내 운동을 제한한 파리와 계속해서 날아다니게 해 운동을 극대화한 파리를 비교했더니 날개가 없는 파리가 1.5배 이상의 수명을 누렸다고 한다. 몇 해 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직업별 수명 중 가장 짧은 직종은 스포츠인과 언론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통계화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점을 감안할 때 운동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운동독이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용한 산소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독성이 강한 산소, 즉 유해산소가 되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해산소가 우리 몸에 산화적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간다는 매우 의미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비타민C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해야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를 복용해야 한다. 특히 운동 직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운동독을 막기 위해 섭취한 비타민C가 운동독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다른 건강까지 챙겨주니 운동해서 건강해지고 비타민C 복용해서 더욱 건강해지는 양수겸장이 아닌가. 유산소 운동과 비타민C, 가식으로 인한 비만은 현대인이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라는 현실을 돌아볼 때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엄청나게 늘고 있는 동맥경화성 질환 환자들을 보더라도 운동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은 과거에는 동맥경화성 질환, 즉 뇌졸중, 심근경색증, 혈관성 망막질환, 혈관성 신장질환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60대 이후였다면 최근에는 40대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30대도 심심찮게 병원을 찾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이론의 여지 없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체내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활성화해주는 것만이 이러한 동맥경화성 질환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경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저녁에 한강변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에 따라 열심히 운동하고 있음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존재하는 헬스센터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열심히 체력 단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 소위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잘 발달된 의술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는 사실이다. 즉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의술의 도움을 받는 현상은 비만으로 인해 체중 감량이 절체절명의 과제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충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종 올 수 있다. 반대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건강을 위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맥경화성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분명 양쪽의 인자 사이에 절충점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쪽이라 일컬어진 두 인자 중 비만 인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비만해지면 동맥경화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일까? 동맥경화성 질환을 유도하는 데 관여하는 인자들 중 지질이 관여되고 비만으로 인해 증가된 에너지 소모에 따른 활성산소 생성의 증가가 단적으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만한 사람에게는 보통 동맥경화의 주범이라 일컫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구성 비율이 높고 중성지방 또한 흔히 높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높은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피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활성산소 역시 비만한 사람이 적정 체중을 유지한 사람보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비만한 사람에게 동맥경화성 질환이 보다 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 반대 인자인 운동인자에 대해 살펴보자. 현대인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유산소 운동은 과연 건강을 위한 정가의 보도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이미 많은 스포츠 건강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 밝혀진 바대로 유산소 운동량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산소 소모량이 늘어나고
역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활성산소의 양도 증가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다. 평생을 스포츠인으로 산 분들의 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 짧다는 사실이나 과격한 운동은 심한 면역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과학적 보고들은 바로 격한 운동 시 그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간을 위시한 생명체들은 생명을 위해서 산소를 쓸 수밖에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위해 사용된 산소의 약 5%가 활성산소로 바뀌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다. 당연히 운동을 위해 산소를 많이 쓰는 활성산소 발생이 늘어난다는 점이 바로 앞에서 열거한 운동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학문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조금 폭넓게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동맥경화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 지질의 문제는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운동량에 비례해서 발생이 늘어난 활성산소에 의해 혈관 내피 공격이 늘어난다고 할 때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는 어떨까?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에 비해 동맥경화성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운동하면서 발생이 늘어난 활성산소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그 답이 될 것이다. 결국 비타민C를 대표로 하는 항산화 비타민을 적극 복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비타민C를 다량으로 합성하는 생쥐에게 과도한 운동을 시켰을 때 스스로 합성하는 비타민C의 양이 평소의 2에서 3배로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분명 활발한 운동 시에는 반드시 항산화 비타민제를 적극적으로 복용해야 자기의 몸을 정상 상태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유산소 운동 전에 항산화제의 대표인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한다.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시간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비타민C를 복용하였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흡수 형태를 보이는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응용되어야 한다.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타민C는 충분한 양을 반드시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한다. 이렇게 식사와 함께 복용했을 때 복용 후 3시간이면 혈중치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 또다시 3시간이 지나면 복용 전의 수준으로 혈중 농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비타민C는 최소한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 한다는 의학적 전문성이 제시된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격렬한 운동으로 과도하게 발생된 활성산소가 혈중으로 막 유입되고 있을 때 혈중에 절정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새벽에 이루어지는 유산소 운동을 생각해보자. 새벽 시간에는 혈중에 남아있는 비타민C가 바닥 상태다. 비타민C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 섭취한 음식을 통해 들어온 각종 항산화 물질들도 바닥을 치는 시간이다. 비타민C 등의 항산화 물질이 혈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매일 극도의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유산소 운동을 반복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만성적으로 벌어질지는 명약간한 일이다. 20년 이상을 새벽마다 수영,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통해서 철인 3종 선수가 되어 있던 친구가 다수의 간상동맥가지가 90% 이상 막혀 거의 죽음 직전에 필자의 도움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구사 일생한 이야기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의 같은 정도의 운동을 30년 가까이 식사 후 3시간 정도 지난 저녁에 집중적으로 한 필자의 간상동맥 상태가 20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검진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독자들은 확실하게 감지했을 줄 믿는다.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새벽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기 전 시간에 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는 뜻이다.
하루 중 언제이든 식사 후 3시간이 지난 즈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치명적 혈관 질환으로 희생당하지 않고 오히려 운동에 주는 최대의 건강 축복을 받게 되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반복. 첫째, 운동은 필수다. 두 번째, 새벽 운동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 세 번째, 식사와 함께 비타민C 복용 후 3시간이 지난 다음 운동을 해야 한다. 복용량은 하루 3번 10g 이상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 내용을 잘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꼭 실천합시다. 타자수가 5천자가 되어서 나머지 끝부분은 둘째 시간 방귀와 비타민C에 함께 적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 글을 저도 읽고 느낀 점이 있는데 저는 국가기관에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헬스클럽이나 또 아이들 학교에 갈 때나 백신을 효과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백신보다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운동기관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비타민C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항상 배치해서 국민들이 항상 복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면 백신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해서 온 국민이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공무원이 계시다면 건의하여 주십시오. 아니면 보건소에 배치해서 누구나 손쉽게 비타민C를 복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며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살롬.